조용한 아침의 나라 조선.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복음을 들고 조선 땅을 찾은 백안의 서양 선교사들. 아직은 쇄국 정책과 신분 제도로 인하여 종교의 자유가 없던 조선 땅에 교육과 의료를 통한 복음 사역으로 조선 땅의 아픔과 미래의 희망을 전해주던 그들. 나라를 잃은 조선 백성을 위해 목숨을 걸고 일제에 저항하며 3.1운동의 배후 혹은 조력자였던 그들. 목숨을 위해 신사참배를 강행하던 조선 땅에 진리를 위해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그들.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땅 끝까지, 그리고 한 생명이라도, 그리고 모두가 버린 나병 환자까지 끌어안은 그들. 아버지를 이어 4대가 한국 땅을 섬기던 그들. 약혼자의 죽음을 이어 조선 땅에서 버려진 고아와 과부를 돌보던 그들. 간호사를 양성하며 조선 땅에 보건 증진을 해온 그들. 한국의 생명을 전한 위대한 선교사 50인의 이야기를 만나보십니다. 오늘은 밀러 선교사 편입니다. 휴 밀러는 1872년 스코틀랜드의 위키란 농어촌에서 태어나 5살부터 15살까지 초등과 중등 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그 이후의 학업은 갑작스러운 재해로 인한 집안 경제의 악화로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었다. 16살이 된 밀러는 한 상회의 직원으로 들어가 약 6년 동안 일을 했다. 이때 기독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일에는 주일학교 교사로, 오후에는 교인을 신방하거나 노방 전도를 하는 등 복음 전파에 힘썼다. 1894년 22살이 된 밀러는 캐나다로 건너가 캐나다 동쪽 끝자락에 위치한 할리팍스에 정착한 후 도매 무역회사에 취직하여 야간에 상과 전문 대학을 다니면서 학교를 졸업했다. 밀러는 이때 찰머스 교회에 출석하며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쳤다. 밀러가 출석한 이 찰머스 교회는 황해도 장현에서 선교하다가 1895년에 순직한 맥켄지 선교사를 한국에 파송한 교회로, 한국에 계속되는 선교사 파견 요구로 1898년에도 그리어슨과 맥레를 파송했다. 밀러는 한국에서의 선교 소식을 접하면서 자연스레 한국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됐다. 밀러는 정식으로 신학을 공부한 복음 선교사도 아니고 의료 교육을 받은 의료 선교사도 아니었다. 그래서 밀러가 선교사로 파송받기 위해서는 신학이나 의학을 공부해야 했지만 자신의 서기로 일을 해달라는 언더우드 선교사의 초청으로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1899년에 한국에 왔다. 제물포를 거쳐 언더우드와 합류한 밀러는 언더우드의 서신거래와 교회 사역을 도왔고 언더우드의 선교 여행에도 동행했다. 언더우드는 밀러의 도움으로 예전에 비해 2배 가까이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수많은 세세한 일의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밀러가 맡은 또 다른 일은 그리스도 신문의 선전과 수금이었다. 1897년 4월 1일 언더우드가 창간한 그리스도 신문은 매주 목요일 국문으로 발행한 주간 신문으로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면서 일반 백성에게 생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정부도 이 신문을 보급하는 데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특히 지방의 경우 관찰사가 신문의 배부를 독려하기도 했다. 밀러는 전국 13도를 모두 돌며 신문을 선전하고 요금을 수금했는데 1899년부터 1901년 사이에 전국을 2차례나 순행하며 이 일을 감당했다. 1901년 함께 사역하던 언더우드가 건강상의 이유로 귀국하게 되면서 밀러의 사역도 변화를 맞았다. 밀러는 1901년 9월 영국 성서공회에 취직하여 후에 정년으로 은퇴하는 날까지 영국 성서공회를 중심으로 한 성경의 번역과 발간, 보급을 총괄하는 일에 전념했다. 밀러가 영국 성서공회에 들어간 시기는 한국의 성경 관련 사업이
교단 간의 연합사업으로 전환되는 시기였다. 당시에 한국에 있던 영국 성서공회, 미국 성서공회, 스코틀랜드 성서공회는 성경 번역에서만 공동 보조를 취하고 그 외에는 각기 활동해 오다가 1904년 효율적인 성경 번역과 반포 사역을 위해 각 교단의 선교사 대표와 연합하여 한국성서위원회를 조직했다. 그리고 한국성서위원회의 성경 반포 사업을 전담할 부서로 연합지부를 신설하고 영국 성서공회에 켄 뮤어를 총무로 임명했다. 알렉스 켄 뮤어는 성경 번역을 지원하고 성경의 판매를 위해 각 도시에 성경 판매부를 두는 등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해 나갔다. 그리고 사업이 확장되자 1901년 밀러가 부총무로 취임해 켄 뮤어의 사역을 도왔다. 1905년 6월 30일 연합지부 초대 총무였던 켄 뮤어가 신경쇠약을 이유로 사임하게 되면서 밀러가 그 후임이 되어 1907년 연합지부가 해체될 때까지 총무로 일했다. 연합지부는 이 기간에 성경전서, 신약전서, 단편 성경을 포함해 약 45만 권의 성경을 반포했다. 영국 성서공회, 미국 성서공회, 스코틀랜드 성서공회의 연합지부가 해체된 뒤에도 밀러는 영국 성서공회 한국지부의 총책임자로 성경 반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갔다. 한국 선교 초기에는 선교사와 한국인 교역자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성경과 전도지를 나누어주는 권서의 역할이 컸다. 권서들은 성경을 전해줄 뿐만이 아니라 전도자의 역할도 감당했으며 그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은 한국교회가 빠르게 성장하는 모판 역할을 했다. 이러한 권서의 중요성 때문에 밀러는 각 선교부와 협조하여 권서 교육에 힘써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특별히 권서들에게 성경 지식과 판매 방법을 지속적으로 교육했다. 1915년에 처음으로 권서총회를 개최했는데 전국의 권서 200명 중 177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루었다. 밀러는 또한 권서의 활동이 없는 지역을 직접 방문해 현장 조사를 했다. 1906년에는 당시 기쁜 소식에서 제외된 지역인 강원도를 방문한 뒤 고재범을 강릉에 파견했는데 그 결과 옥괴 조월평 교회, 망상교회, 삼척교회 등이 개척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밀러는 1918년 여름에 서간도를 방문하여 블라디보스토크와 그 근교에서 활동하던 한국인들과 성경 보급을 논의하고 조기학과 박정엽 등을 파송했다. 밀러는 특별히 재정 지원을 이끌어내는데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성경 반포 사업은 권서를 고용하고 책방이나 판매다를 설치하는 비용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밀러는 1907년 이후로 한국에서 철수한 스코틀랜드 성서 공회로부터 1919년부터 1930년까지 매월 200파운드의 자금을 지원받았으며 영국 성서공회 런던 본부의 총무 리튼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교회의 급속한 성장을 역설하여 한국지부가 요청하는 대로 자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리튼 총무의 은퇴 이후 신임 총무 템플이 일본이나 중국보다 과다한 한국지부의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자 밀러는 그에게 여러 차례 편지를 보내 한국을 시찰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템플은 결국 1934년 한국을 방문해 전도의 실상을 보고 한국 성경 사업의 대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밀러는 성경 번역에도 커다란 업적을 남겼다. 신약 성경의 초역은 밀러가 부임하기 전인 1900년에 이루어졌지만 구약 성경의 초역은 1910년 4월 2일에 번역이 완료되고 1911년에 구약 전체가 인쇄되었다. 이후 번역 작업은 개정 작업으로 전환되어 1937년에 개역이 완료되었고 그 이듬해 1938년에 성경 개역이 발행되었다. 밀러는 성경위원으로 성경 번역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다양한 모양으로 성경 번역 작업을 뒷받침했다. 1926년 11월 14일
이러한 밀러의 노력과 성과를 기념하기 위해 밀러의 총무 근속 25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밀러는 신구약 번역이 실질적으로 완성된 1937년에 은퇴식을 맞아 귀국했다. 1937년 9월 22일 YMCA 강당에서 거행된 은퇴식에서 밀러는 그의 일생과 한국에서의 활동을 담은 민휴 선생 실기를 비롯해 동으로 만든 커다란 흉상과 병풍, 자수와 한복, 장로교 총회에서 준 족자, 여자 절제회에서 준비한 은수저 등 많은 선물을 받고 이것들을 고향으로 운송할 비용까지 선물로 받았다. 성서 공회에서도 동판 초상 제막식을 거행하여 밀러의 초상을 성서 공회 입구에 설치했다.